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소금으로 하든지 간장으로 해라. 소금을 따로 덜어주고 간을 하거나 간장에 찍어 먹어라. 그 다음에 소금 1g,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음식에 1g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5분의 1스푼인데 그걸 어디다 또 나눠줍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하고 반찬 한 종류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국이나 반찬 둘 중에 하나에만 몰빵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식사 저보고 하라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고요. 사실 대학에 있을 때 저희가 콩팥병 환자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실제로 영양사분들이랑 같이 이 교육할 때 실제로 이렇게 드셔보시라 그러면 이거 다 드시는 분들 못 봤어요. 양이 너무 적고 맛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밥을 못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런 원인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어디에 적혀 있냐, 라면이나 과자류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요거 라면인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나트륨 함량이 1790mg, 하루에 2000mg인데 이 한 포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국물을 줄이고 젓가락으로 국이 이렇게 떠먹듯이 그냥 적셔서 입만 적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드시고, 면을 먹는다 그러면 이 소듐 섭취량을 60%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누룽지 같은 거를 좀 드시면서 입맛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떠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식별로 나트륨 섭취량의 비율을 보면 이 밥 같은 거엔 별로 없어요. 김치부터 시작하면 20%가 넘죠. 부식, 그다음에 국찌개, 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제일 맛있다는 게 문제죠. 그죠? 여기 보면 30% 이상이 나트륨 함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나트륨이 아주 풍부한 음식인 거죠. 그다음에 버터 이런 거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형 급식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염도계를 사용을 하죠. 염도계를 이렇게 넣어서 염도가 이제 몇 프로인지를 저희가 보는데, 일상 식사에 있어서 이런 염도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염도계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결과적으로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이제 대량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량 급식할 때 이 염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교육부랑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급식에 있어서 염도를 계속 1년마다 조금씩 염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0.5%의 염도를 목표로, 국을 200g을 섭취를 하면 하루에 권장량이 1g 정도의 소금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끼니 추가 1g의 소금에 해당하는 이 목표까지 점점 횟수별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2022년에도 점점 떨어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직 0.5%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학교에서 급식하는 자녀분들 이 염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점점 더 떨어져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 식사에도 이런 염분 줄이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고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제 일상 식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김치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절인 음식은 좀 적게 먹는 게 좋고요. 여기 이렇게 저염 양파 피클을 좀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한신장학회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나와 있기는 해요. 저도 사실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쎄요,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 볼까 봐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이게 맛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거, 소금 1g, 끼니당 먹는 소금 1g의 양은 배추김치는 3쪽, 깍두기는 6개다. 이거 이상은 가능하면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떤 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김치 씻어 먹으면 좀 덜하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네, 전혀 차이가 없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은 막 김치 막 물에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시면 좀 덜 짜게 먹지 않을까요? 아니요. 염장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쩔어 있는 거잖아요, 소금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양사분들이. 그래서 김치 씻어 먹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제로 저염식을 하실 때 소금 대신 쓸 수 있는 양념의 양을 정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소금 1g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양념들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버터라든지 마요네즈, 마가린 같은 거에도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나트륨 함량을 잘 계산을 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염도계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잘 드시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외식입니다. 외식 줄이기가 가장 중요해요. 1단계입니다. 외식을 줄이기. 백 선생님께서 집밥 백 선생에서 김밥 뭐 이렇게 만들고 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김밥의 핵심은 이제 밥을 잘 이제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소금은 생각보다 많이 넣어라. 단짠인가요? 뭐 그런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소금을 많이 넣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비단 뭐 김밥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밖에서 먹는 음식들, 아까 경상도 음식 맵고 짜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짜요. 맛있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간을 세게 하거나 맛있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외식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인분들이 만성공파병이 있으신 직장인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도시락을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국 2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 환자들한테는 좀 좋았던 점은 재택근무를 하시니까 집에서 이런 좀 시기를 조절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으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시니까 인 조절도 잘 안 되고 칼륨도 막 멋대로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지금 현재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